만약 거기서 멧돼지를 쏴 죽었다 그러면 그거 아, 못 죽여요. 죽일 수도 없고 총도 없거니와 잡아먹었다 뭐. 뭐 그냥 가끔은 옥로를 넣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고라니를 잡았다. 꽁은 잡을 수 있는데 멀리 잡을 수는 있는데 노골적으로는 잡을 수는 없고요. 그게 자연 야생지대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장군님이 사냥해야 될 걸 잡으면 감옥 안 보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간도 우리 평안남도 운곡지구에서 오신 박시경 실장님 모시고 전번 시간에 이어서 운곡지구의 비밀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운곡지구라고 하면 김씨 일가가 먹는 뭐 육고기, 육류부터 시작해서 과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8호 제품, 진상용 제품을 생산하는 특별 경비구역인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죠. 지난 시간에 그쪽에서 사는 짐승들은 과연 우리가 아는 상식처럼 뭐 잘 먹고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했댔는데 오늘 그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실 때 그 9개 직장이 있었는데 뭐 네. 당나귀도 기르고 뭐 쥐고 뭐 염소도 기르고 돼지도 다 기르는데 네. 없는 짐승이 없는 것 같은데 소가 3개 직장이나 기른다고 했죠? 네. 그 중에 첫 번째 직장이 덴마크 소라고 했잖아요. 네. 덴마크 소가 그렇게 맛있나? 하필이면 와규도 있고 별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덴마크 소를 딱 들어가는데 그런 소는 미국 같은 데 보면 고기 맛 이렇게 뭐 높인다고 맥주도 먹이고 막 이런다 하는데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한테는 풀을 먹이지 않아요. 예, 풀을 먹이지 않고 그 되두박이라고 있어요. 이 되두박이라는 게 뭐냐? 그 콩 기름을 짜고 그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 찌꺼기를 다시 가공해서 마른 사료. 예, 마른 사료로 만든 게 거의 뭐 콩으로 만드는 게 이게 어떤 찌꺼기 기름기는 없지만 영양가만 영양가는 남아있는. 있다. 네. 네, 그게 되두박, 북한에서는 일명 되두박 했어요. 이거를 짐승한테 먹이거든요. 고난의 그때 그 사람이 없어서 못 먹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걸 일부러 대두박 만들어요?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그 수입도 해왔어요. 수입? 예, 중국에서부터. 아, 중국에서 사료용 예, 대두박을 가져온다? 예. 나중에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운곡목장 안에 대두박 시설 이렇게 외부에서 대두박 시설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하나 차려서 거기서 사료 공장을 직접 운영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거기서 운곡목장이라는 군에서 생산하는 콩이나 옥수수로 이 짐승들의 사료를 보장하기 힘드니까 외부에서도 실어오고 정부가 많이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나달들을 실어서 거기서 생산도 해서 이 짐승들을 먹이고 그랬어요. 그럼 대두박이면 그 소뿐만 아니라 뭐 돼지도 먹어도 되고 뭐 다 먹어도 괜찮잖아요. 네, 대두박은 이게 워낙 콩이라는 용량 이렇게 함유량이 많아가지고 이게 본래 진짜 고난의 행군식이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대두박도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는데 짐승을 먹였거든요. 그리고 저거에 말사료라고 중국에서부터 수입이 들어왔는데 일명 북한에서는 용량가루라고 얘기해요. 영양가루. 예, 그 가루가 살짝 단맛도 나고 고소한 맛도 진짜 나는. 맛있었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예, 네. 저도 먹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거 이렇게 옥수수 쌀하고 섞어서 이렇게 밥을 주잖아요, 대학생들한테. 근데 그 가루도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짐승을 먹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짐승한테 풀을 안 먹었어요. 풀 먹으면 고기 영양가가 엄청 질이 낙후해지니까 맛이 없거든요. 근데 소는 그럼 내놓지 않아요? 방목 같은 거 안 해요? 소는 방목의 의미라기보다 가둬서 키우면 이게 근육질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거기서 일하는 공장 직원들이 방목도 했어요. 이렇게 강 건너편에 방 먹어서 풀도 먹이고 뭐 미나리나 있던 서풀이라니 먹이고 했지만 기본은 대두고 운동 삼아 운동만 시키고 풀 조금 먹으면 눈 감아주고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 숱한 짐승들은 먹일 풀들이 많지 않아요. 그 구역이 워낙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그럼 소직장 하면 직장에 한 몇 명이 근무해요? 한 직장이 60 내지 70명이 근무했어요. 그럼 뭐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은데
근데 또 궁금한 게 북한에 어디 가나 이게 뭐 항상 만연한 일이니까 그 대두 같은 것도 비싸잖아요, 그거. 비싸요. 영양가는 훨씬 더 비싸고. 네. 그 직원들 훔치다가 팔지 않아요, 그거? 아, 당연히 팔죠. 훔쳐다가. 이게 훔칠 때도 혼자 훔치나? 훔쳐가지고 이렇게 제가 제 친구의 아빠가 그쪽에 다녔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올 때 이렇게 내가 만약에 한 3kg 정도 한 번 나올 때 훔쳐가지고 나온다 하게 되면 혼자 먹지 않고 그 경비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경비성원한테 한 뭐 3kg 중에 1kg 정도 주고 2kg는 내가 가지고 나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도둑질 없는 데가 없었어요. 다. 김일성이 먹을 소가 먹을 이렇게 네, 사례도 근데 없어가지고 사료가 시장에서 파는 쌀값이랑 거의 유사했으니까 가격이 그만큼 귀했구나. 귀했어요. 네. 그리고 이 쌀을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닫힌 구역에 살다 나니까 그 안에는 시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뭐 학용품도 필요되고 생활 필수품이 필요되잖아요. 예. 애들 학교 갈 때도 또 이렇게 학교 필수품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시장에 가려면 거의 한 60리 되는 길을 그 차로 나오든지 이렇게 나와서는 이런 이렇게 훔친 이런 뭐 팔아서 쌀이라던가 뭐 신발도 사가고 사료들을 시장에 팔고 이 돈으로 이제 그 뭐 애들 필수품이라든가 시장용품 사겠거든요. 그러면 자 궁금한 게 소 맥주 먹어요? 맥주 먹이진 않았어요. 근데 맥주는- 돼지는 머주라는 걸 먹었어요. 이렇게 술을 이렇게 생산하고 네. 저희 이게 식료공장, 운거목장에 식료공장이셨잖아요. 술도 생산했어요. 술을 대량적으로 생산했는데 거기서 나는 머주들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 북한 속담 중에 머주 먹은 돼지라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머주 먹고 취해서 자고 또 깨나면 또 먹고 또 취해서 자고 해서 평생 죽을 동안 살만 찌고 네. 잠만 자다가 죽는. 근데 고기가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머주가 그 다 우리 막걸리처럼 그렇게 알곡 성분이 있어 보니까 그렇게 고기가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머주 먹은 돼지. 네, 솔직히 제가 그때 먹었던 고기랑 여기서 먹었던 고기랑 대비해 보면 확실히 그쪽 고기가 훨씬 맛있어요? 살은 이렇게 비계층이 크잖아요. 어떻게 사육하는지는 저는 사육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비계층이 크지 않고 엄청 이렇게 맛이 맛있었어요. 고소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느끼하잖아요. 한국도 갑자기 그 생각 사바이 팀 생각나네. 내가 머주를 머주 우리가 그 전통술 만드는 데 가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져다가 한국에서도 머주 먹은 돼지 해가지고 프리미엄 돼지고기하고 팔면 잘 팔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머주만 먹인 거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사료도 먹였으니까 돼지들이 뭐 어쨌든 돼지고기가 맛있었어요. 그쪽 고기는. 그러면 소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전기 같은 거는 소목장 무조건 줘요? 네. 이게 북한이 전기가 없는 지대잖아요. 전기 생산이 엄청 열악한 상황이 있는 데가 북한이라는 거 다 알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운곡목장은 주민 세대의 전기는 대략적으로 시간제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오전에 몇 시간, 저녁에 몇 시간이라는 이렇게 시간제가 있어요. 그나마 뭐 시간제를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이게 직장마다 이렇게 짐승이 있는 직장은 절대 전기를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전기는. 그 돼지들은 항상 전기불을 보는데 사람은 1시간, 2시간밖에 못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이 뭐 당연히 김씨일가가 먹을 짐승이니까 온도 보장도 북한에서는 해줘야 되니까. 소가 사람보다 더 귀한 몸이니까. 귀함으로. 그럼 천정에서 막 요즘에는 그 음악 소리도 막 들려주고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음악까지는 아직 도입 안 됐구나. 왜냐하면 북한이 딱 정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정서 없는 데가 북한인 것 같아요. 음악은 없었어요. 그런 음악이 있거나 이런 건 없고. 저희가 이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운곡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도 오늘 운곡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북한에서 김씨일가가 진상하던 소 중에 그 불량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량소들은 네. 운곡목장 안에 있는 식당들에 이렇게 국가에서 제정한 가격으로 나가요. 나가면 판매될 때는 시장 가격보다 살짝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음식물이 판매되고 나가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게
운곡목장 식당은 개인 식당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운영하는 식당이니까 거기서 수입을 정부가 빨아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예, 이게 뭐 이렇게 용량실적 만나서 이렇게 죽은 서라던가 이런 서들은 그냥 폐기 처리가 안 돼요. 다 식당으로 나가고 뭐 그래도 병 들어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소 길러서 도축은 그 안에서 다 해요? 더살장이 다 있어요. 직장마다 어. 더살장이 다 있으니까 네. 거기서 더살해서 가져가고 하니까. 당나귀 뭐 오리 꿩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겠네요. 근데 이 목장에 들어가면 진짜 우리가 볼 수 없는 희귀 동물들도 있어요. 근데 희귀 동물까지는 제가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주변에 군강기업소 외야벌이 광산 쪽에서 일하면서 저희 주변에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제 친구 하나가 그 직장에서 이렇게 통계원 업무를 봤어요. 통계원 업무를 봤는데 이 직장 통계원의 그 위치가 대단하거든요. 예, 말이 여기서 말하면 회계 격리나 같은 건데 그 사람의 선에서 이렇게 전표가 나가고 거기가 나가고 이렇게 결제받아서 나가는데 친구 하나가 이렇게 꽁 직장에서 일했어요. 꽁이나 이런 그 가금류. 가금류. 근데 북한은 어리알이나 계란 엄청 비싸요. 이게 특히 꽁알도 비싸고. 근데 이 꽁은 이 가둬서 키우는 꽁도 다 올라가긴 했는데 예, 중앙당으로. 근데 그쪽에서 일하는 이렇게 직장장이라고 해요. 일명 이렇게 이 직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가금류 직장장. 뭐 가금류 직장장, 육직장장, 뭐 칠직장장 이렇게 통계원을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파워력이 셌어요. 아마 웬간한 중앙당에서 내려온 담당자보다 이 사람도 파워력이 더 셌을 거예요. 그 고기를 쥐고 쥐고 있으니까. 예. 아. 북한은 고기가 비싸잖아요. 고기, 알 이런 게 비싸니까. 중앙당 내려와서 우리 수령님 먹는 고기 나도 좀 먹어보자 뭐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럼 몰래 딱 주고. 내부에서는 비리는. 그러면 이쪽에 우리가 꿩 같은 게 사냥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저 황해도 쪽의 사냥터는 콩농사 지어놓고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면 그거 있어야 콩이 와서 꿩들이 먹기 때문에 사냥터 가면 꿩들이 바글바글 하단 말이에요. 네. 거기도 그렇게 해요. 그 콩농사를 지어가지고 방치해두고 혹은 꿩을 길러가지고 거기다 풀어놓고 이런 거예요. 아니, 꽁을 길러서 풀지는 않고요. 풀면 뭐 야생꽁이 되니까. 꽁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본 데 가면 이렇게 꽁을 키우는 그 구역은 이게 기둥이 높아요. 높고 위에 이렇게 그물망을 이렇게 씌웠어요. 씌워가지고 이렇게 꽁들이 그 이상은 더 못 날거든요. 근데 벌레 꽁이 높이 못 날아요. 꽁이 나는 높이가 얼마 안 되니까. 저렇게 가두어서 키우는 꽁이 있고 야생 꽁들이 있었는데 야생 꽁들은 주민들이 또 지우는 농사 짓잖아요. 주민들도 거기 사는 주민들도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다 심은 옥수수나 콩 이런 데 파먹으러 내려오죠. 방치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걸 이렇게 일부러 농사 짓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 일부러 예. 그러면 거기 있는 게 꿩만 있어요? 그 사냥 오게 되면 꿩 사냥 주로 멧돼지 많아요? 예, 멧돼지도 많고 여기서 말하면 북한에서는 너루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지? 너루 맞아요. 예. 너루. 네, 너루가 많아요. 거란이. 여기서는 거란이라고 해요. 거란이가 많아요, 엄청. 그 거란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거기는 많아요, 엄청 많아서. 왜 무서워하지 않지? 사람이 오면 뛰어야 되는 뛰지도 않고 내려와서 먹으면. 사람이 근데 오히려 못 잡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멧돼지랑 못 잡죠? 오히려 사람이 짐승 무서워서 피하지. 만약 거기서 멧돼지를 쏴 죽었다 그러면 그거 못 죽여요. 죽일 수도 없고 총도 없거니와. 잡아먹었다 그냥 가끔은 옥로를 넣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고라니를 잡았다. 꽁은 잡을 수 있는데 멀리 잡을 수는 있는데 노골적으로는 잡을 수는 없고요. 그게 자연 야생지대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장군님 사냥해야 될 걸 잡으면 감옥 안 보내요? 감옥에 보내지는 않는데 엄청 이렇게 통제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뭐. 잡지 말라. 예, 잡지 말아라. 근데 거기 분들이 닭긴 구역에 살다 나니까 많이
순진하다 할까? 하라면 하란 당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잡지마 했고 하면 잡지 않고. 예. 누가 함부로 잡거나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산항을 왔잖아요. 산항을 와서 내가 이렇게 중앙당 이게 김실가가 이렇게 멧돼지를 사냥했어. 고라니를 사냥했어. 그러면 이거는 가져 이렇게 평양으로 올려가는 게 아니라 그 유치원이나 이런 어린이 시설 뭐 북한에서는 유치원이 타가서 어린이 유치원, 예, 타가 유치원에 뭐 공급한다 해가지고 보내드려요. 그러면 중앙당 간부들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당에서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독자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중앙당 간부는 사냥 못한다 했잖아요. 간부는 못해. 그러니까 김실가가 잡아서 고기를 쑥 주변에다 그냥 재미삼아 잡아서 자기는 그런 거 안 먹지 야생이 어떻게 또 병균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유치원 타고서 나눠주고 간다는 거죠. 사랑의 선물. 사랑의 선물 형식으로. 근데 뭐 이게 김실가가 본인이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중앙당 간부가 간부들이 시키지 전달해서. 전달은 안 하고 그 밑에 간부들한테 지역 간부들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오보이 시령님께서 주신 사랑의 뭐 이런 거기 제품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식으로 예, 이런 시스템. 그럼 뭐 사냥해서 그 현지 사람 그래도 뭐 애들이 먹으니까 뭐 많이 잡아서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궁금한 것은 거기 그 진상품용을 만드는데 그 짐승들한테 아까 뭐 그 농사지어서 거기 콩이랑 보낸다 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그 화학비료 줘요? 우리 유기농만 우린 취급하는데. 거의 화학 비료는 적게 쓰고 많이 유기농을 그 많이 쓰게끔 했는데 워낙 유기농을 쓰면 이렇게 벌레가 많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화학비료도 줘요? 화학 비료도 줘요. 김정은이는 100% 유기농 먹는 줄 아 알았는데 유기농만. 화학비료 준 옥수수를 돼지가 먹고 그거 먹는다 뭐 그렇게 뭐 유기농 못 먹네 김정은. 한국에 오면 유기농 먹여줄 수 있는데. 예, 그리고 그다음 제가 저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우리 그 전염병 북한에서도 많이 돌잖아요. 구제역이니 뭐니 돼지병은 뭐. 근데 거기는 그렇게 돌면 완전 초비상이겠네요. 첩이상이에요. 일체 뭐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스가 돌았. 구제역 그런 거 돌았죠. 예, 뭐 아무튼 사스라고 뭐, 했어요. 네. 옛날에는 사스라고 이렇게 들어온다 할 때 일체 이런 병이 이제 외부에서 돌기 시작한다는 이렇게 그런 거 이제 북한 정부는 먼저 알잖아요. 국민들보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동서남북 다 막았어요. 안에 있는 주민들도 외부 출입 못하게 하고 외부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일제 방역 상황을 막아놨고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대체로 저류독감이 된다 뭐 할 때도 이쪽에는 일체 하나만 죽으면 다 죽잖아요. 이게 짐승 이런 지역은. 그러니까 병이 안 들었어요. 방역 체계는 좋았고요. 일체 외부 차단을 딱 시켜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덜 것 같다 하게 되면 정부가 우선 의약품 첫째도 소독 약품. 약품이 있으면 여기부터 침투시켜가지고 뭐 이제 주사 이렇게 무슨 예방 주사 맞잖아요. 거기 주민들을 먼저 맞춰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짐승한테 이렇게 병이 돌면 안 되니까 예, 우선적인 공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운곡지구가 평양에서 차로 한 몇 분 정도 거리가 돼요? 그 1호선 타고 들어오면 한 2시간 거리. 근데 일반 도로 타고 하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유기농 청정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네. 한국 오니까 제가 1년 반 만에 지금 안경을 꼈단 말이죠. 눈이 시력이 1.5였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뭐 먹는 거가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한국 오니까 안경 낀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경 낀 사람들이 있어요. 없었어요. 100% 안경 안 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거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GMO라고 하죠. 그거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극히 한 명, 두 명이 있긴 있었는데 안경 끼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저도 북한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북한에서는 안경 끼는 근데 저는 꼈어요. 북한에서는 안경을. 진짜? 예. 왜냐하면 그 공부하다가 세계원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기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등유, 석유 넣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눈이 나빠져가지고 저는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여기 와서 했어요. 근데 안경을 꼈어요. 근데 안경 끼면 되게 놀림 받는 데가 북한이에요. 그죠? 안경쟁이, 안경쟁이라고 막 이렇게 별명 부르고. 근데 공부하느라고 좀 끼긴 꼈는데 끼는 사람이 없어요. 대체로 안 끼려고 하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운곡지구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 시스템, 조직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고, 두 번째는 거기 소들이 어떻게 어떤 대우를 먹는가. 예, 근데 대두박 먹는 소고 맥주는 안 먹는다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 운곡지구 그쪽에서 생산된 고기, 돼지가 그렇고 돼지고기도 맛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통일된 다음에 먹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그 김정은 그 가문이 먹는 소시지나 이런 게 이런 특급 소시지들이 다 이쪽에서 생산돼서 올라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순천 쪽에서 그 오신 분들 귀하니까 다음에는 그 한번 순천 우리 비난론 연합기업소 이런 네. 것들이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 어떻게 망했는지 지금 가면 지금 거기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게 궁금하니까 다음 시간 그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